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상론으로 보는 묘월기토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인월과 묘월은 차이점이 상당히 많죠, 사주에서는. 계절적으로는 같은 봄이지만, 인목에는 지장간이 다릅니다. 묘목에는 지장간에는 을밖에 없죠. 이제 보통 어떤 책에는 묘월에 또 갑과 을이 있다고 막 주장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론상은 그럴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묘월에는 순수한 을목이 사령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목하고는 성질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 성질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을목이 가지고 있는, 이 묘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 묘목이 사주에 많이 있는 거는 썩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사주는 이제 많은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냥 중심 키가 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넣고 개념을 그려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왜 묘목을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묘가 이게, 여명에게는 이제 그 생식기를 상징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묘는 싹이 이렇게 갈라진 걸 의미해요. 싹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되고, 싹이 트는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한 습목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을목은. 그래서 사주에 묘가 많게 되면 토가 죽죠. 반대되는 오행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에서는 여명도 그렇고 남명도 그렇고 묘가 많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좀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간자를 씁니다. 간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면 간자가 이제 간사할 간자인데 요 간자 말고요. 여기 있네요. 이 간자인데 요 간이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을목은.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이제 이성 문제가 좀 불거집니다. 거의 단 이게 좀 많을 경우에 그런 것이지 한두 개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묘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만나야 생명이 싹이 트겠죠. 그래서 남과 여가 만나는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 묘가. 그래서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그런 호기심이 많아요. 이성에 대한. 대체적으로. 그거는 계절이 갖는 특징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묘월기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두 개의 사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주는 참 해석을 하고 통변을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 사주는 거의 뭐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사주하고 되게 비슷한 사주인데 그냥 임의로 이건 제가 만들어 본 사주고 이거는 궁통보감에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원문을 보고 예제되는 사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기토, 2월은 묘월이죠. 이제 묘월 기토는 양기 점승이라 양의 기운이 점점 올라온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알 수는 없으나 알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묘월이 아마 주역 64개로 하면 제 기억으로 뇌천대장이 되는 것 같은데 뇌천대장이죠. 뇌천대장이라고 그래서 천간은 우레개가 들어가고 밑에는 검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천대장계 한마디로 양이 이제 징계한다는 얘기죠. 뭐 인월은 뭐 참고로 인월은 지천태계가 됩니다. 지천태계. 지천태계가 되죠. 상계는 공계가 되고 하계는 공계가 됩니다. 건계가 됩니다. 그래서 건과 곤이 만나죠. 인월은 지천태, 묘월은 뇌천대장. 뭐 그렇게 생각나서 그냥 한번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양기점승. 이게 이런 양기점승이란 게 뭐냐면 그렇다고 양기가 많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묘월은. 임목은 양기가 있지만 묘는 양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순수한 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주역적인 하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사주통변에 그대로 써버리면 이상한 해석이 나옵니다.
수, 화가미성이라. 그래서 비록 화가미성이라는 것은 이제 벽, 보리, 곡식이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다. 자라날 때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 출토. 만물이 땅에서 나오죠. 그래서 전원 미전이라. 전원이라는 것은 뭐 논밭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게 되는데 뭐 미전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 이제 열리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묘월에는 선치 간목 소지라. 그래서 먼저 간목으로서 소지라는 것은 이제 소토한다는 얘기죠. 묘월의 간목은 토가 있어야 이제 기토 자체가 토기 때문에 간목이 있으면 소토한다라고 해서 좀 뭐 좋게 보기는 합니다. 기합이라. 기합은 합을 꺼려한다는 얘기죠. 기토는 간목과의 합을 꺼려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격국이나 일부 명리학 책에는 요게 합을 뭐 대단히 좋게 해석을 해놓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근데 막상 이제 공부를 해보면, 실제 통변을 해보게 되면, 이 합이 갖는 특징이 잘 보일 겁니다. 차치, 개수, 윤지. 간목으로서 소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수로서 윤택하게 한다. 갑계 출간이라. 간목과 개수가 정간에 뜨게 되면 정주과갑이라. 능히 과갑을 한다. 장원급제를 한다. 가히 일병출투라. 그래서 여기에 병화까지 하나가 더 투관되게 되면 가히라는 것은 더한다는 얘기죠. 세압백료라. 세압백료. 세력이 압도를 하는데 100명의 신료를 압도를 한다. 그러니까 100명의 뭐 신하를 100명의 신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권한을 가지게 된다. 뭐 그 정도로 엄청 이제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일견 임수, 이럴 경우 임수를 보게 되면 미말관직이네요. 미말관직. 예, 관직이 말단에 이르게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갑계가 출간이 되고 간목은 개수의 생을 받고 과갑을 이루는데 합은 꺼려야 한다. 이 얘기는 뭐 이제 기토와 간목은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병화까지 출간되게 되면 세력이 100명의 신하를 압도할 정도로 좋은 사주가 되는데 임수를 보게 되면 미관말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기토의 임수 관계는 무지 안 좋다. 기토는 농토인데 농토와 저수지 관계죠. 이걸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길어오는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노동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고생이 많은 거죠. 그럼 뭐 육체 노동자,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세압이 병료하지만 미관말직이다. 임수가 좋은 게 아닙니다. 기토타김이라고도 하는데 기토타김이 항상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토타김은 계절적 특징을 잘 봐야 된다. 계절과 주변 글자 그걸 잘 봐야만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구절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혹 경경 개갑이라. 혹 경금이 간목을 제하는 걸 보게 되면 임수 출간. 이럴 경우 임수가 천간에 있을 경우 비겁 중중, 뭐 비겁이 또 많을 경우 차필 속자라.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속자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다. 속된 사람이란 얘기죠. 보통의 명이다라고 이제 점잖게 표현을 하는데 썩 좋은 명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사주가 다 속자의 명입니다. 예. 병투 유유 소부라. 병화가 투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작은 부밖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경금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금이 간목을 치니까요. 그래서 경금은 이 사나운 아주 존재입니다. 경금은 좀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깡패 이런 거예요. 깡패, 뭐 우두머리, 대장 뭐 이런 건데 경금이 간목만 보면 그냥 목패서 안달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소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병장, 우롱, 무, 휴. 휴 같기도 하고 학자 같기도 한데 휴네요. 휴. 병화가 장간에 있게 되면 복록이, 의록이, 무휴라는 것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가 장간에 있게 되면 의식과 복록 이런 게 없다. 무휴하다. 좀 그런 의미입니다. 혹 지성목국.
지지가 이제 목국을 이루면 경투북이, 오히려 경금이 투관되게 되면 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뉘앙스가 좀 다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조합은 천간은 천간에서 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지지는 지지에서 조합을 이루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야 좀 사주가 그릇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천간과 지지가 좀 언밸런스한 경우 뭐 이렇게 지지에 있는 글자를 끌어다가 천간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릇이 좀 많이 다운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네요. 지성목국의 경토북이라. 약주 다을목. 주 천간지지에서 을목을 많이 보게 되면 우루 굴경이라. 을목은 또한 굴경이라는 게 참 해석하기가 좀 이제 저기한 경우가 있는데, 을은 또한 경금을 굴한다고 하는 것은 비굴하게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이걸 이제 뭐냐면 굴경을 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을목은 경금 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은 을목은 넝쿨이 돼서 이 경금 쇳덩어리를 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합반이 되고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 경필 수정어울이라. 경금은 반드시 정을 받게 되는데 을목으로부터 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을경 합은 뭐냐? 이제 을목이 경금과 합을 정을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정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 음양이 만나는 거죠. 불능 소사어정이라. 불능 이제 소사어정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금 을목이 경금에게 주는 그런 정을 불능소사 어정 불능소사라는 것은 그걸 갖다 바로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능하다, 불가능하다. 소사라는 것은 이제 이런 잘못된 정을 주고받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썩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때요? 그렇게 되면 간사하죠, 그러죠? 예. 경금은 경금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을목은 을목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차필 교사지도라. 이런 사람들 뒤에 나오네요. 바로 반드시 교사지도라고 그러죠. 불능소사어정이라. 차필 교사지도라. 반드시 간사스러운 무리가 된다. 운이 통락. 운이 이제 동남방으로 가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공유불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측량할 수 없다. 두려움이 많다는 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액이 있다. 공유불축. 남방으로 가면 더 안 좋다는 얘기죠. 왜 안 좋을까 이게? 이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남방인데 더 안 좋을까요? 합을 이뤄서 안 좋은 거죠. 번용 정설지. 마땅 용해야 되는데 정화가 설기됨을 용해야 된다 해서 유정자. 이 정화가 있게 되면 소인이 다만 소인에 불과하다. 이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얘기죠. 정화를 언제 봐야 될 것인가 해서 저번에 며칠 전에 이제 이런 분이 제 블로그에 남겼는데 여기가 정화였네요. 을목, 병화였고 진월. 진월생이거든요. 진월생이니까 병진월입니다. 진월생의 을목이 병화와 정화 두 개를 봤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격국에서는 이게 삼기격입니다. 삼귀라고도 그러고 삼기라고도 그러는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삼기격인데 이 구조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소인인데 무슨 삼기냐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했듯이 대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운을 보고 이 정화가 어떤 역할을 할지 봐야 판단이 딱 쓰는 거지. 을병정이 있네. 삼기격이네. 간무경. 제가 이거 다 예를 들었죠. 간무경 삼기격. 제가 아는 사람 사주가 갑경이네요. 경의 경갑. 이분 사주인데 이게 아주 좀 안 좋은 사주죠.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정신질환 지금 걸려있는데 무슨 이게 삼기격이에요. 다른 철학원에서 이게 뭐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간목에 인 5월밖에 못 오니 경호월이죠 지금. 경호월에 이게 갑오일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삼기격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 격국이 많이 사람을 혼동시킨다.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정자 소인이
이 정화를 쓴다고 해서 다 소인이 아닙니다. 절대. 다만 이제 좀 안 맞으면 그런 거죠. 이 조우나 팔자 조합이 팔자, 상호, 간지 조합이 잘 안 맞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빙, 피가 없도 없고 임수도 없다. 그럴 경우는 종살자 귀. 살이라는 것은 뭐 이제 목이 많을 경우 그게 종살이 되는 건데 종살자 귀하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종격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종살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귀하다. 뭐 종제가 된다고 해서 귀하다. 그런 구절은 전혀 의미가 없다. 약 주중, 만약에 주중에 무갑병계자, 갑목과 병화와 개수가 없는 자, 개합격, 모두 합격이다. 처자, 용신, 동전이요. 처자는 용신이 같다. 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저기 뭐 용신 동전이라는 것은 이제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인월기토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인월기토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병화가 용신이면 병화가 자식이 되고 목이 처가 되는 거죠. 개수가 용신이면 개수가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이 이제 처가 됩니다. 간목이 용신이면 간목이 자식이고 수가 이럴 경우에는 처가 되는 이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처자법인데 이런 걸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소위 인연법이라고 하나요? 그 인연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그 이제 뭐 인연법 책을 많이 봤죠. 저도 처음에는 봤는데 인연법이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인연법이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주를 놓고 예를 들어서 뭐 말띠가 좋다 이렇게 이게 인연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사주가 같은 사주가 60명이거든요. 작년 기준인가? 그걸로 60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60명이 전부 말띠하고 결혼했냐 이거죠. 다 다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인연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산 박도사께서 이제 그 관법이 이게 인연법이 막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부 띠를 물어봐요. 이 학생들은 저는 무슨 띠가 좋아요? 항상 그렇게 설명해 주죠. 그러면 무슨 띠 말띠라고 그러면 말띠면 아무 말띠면 다 좋냐 이거죠. 사주 가져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주를 보고 얘기하지 띠가 좋다라는 것은 뭐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별 귀담아 들을 만한 게 없다. 하여튼 그걸 좀 말씀드렸고 자 일단은 묘월기토 한번 예제로 든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주는 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사주인데 무군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무관직에서 근무했던 뭐 그런 사주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는 공통보감에는 경금격이 경금이 격이라는 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여 있는데 을란합금이라 을목과 경금이 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합이 안 되고 있죠. 군사 자복무군이라 군사라는 것은 이제 한 무리의 사악한 무리가 스스로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군이라는 하나의 관직 또는 군인을 주무르는 그런 관직에 이르렀다는 얘기인데 합이 안 이뤘기 때문에 이걸 7살로 봐서 묘월의 기월이죠. 격국에서는 7살격이 됩니다. 이게 7살이 힘이 아주 좋죠. 그리고 합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귀하게 돼서 무군이 됐다. 뭐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 것이냐는 거죠. 이 사주가. 얼핏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군이란 직업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전부 다 그러면 군인으로 좀 출세해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는 해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국을 잘 봐야 되거든요. 묘월의 기토 땅에 을목이 심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목이 심겨져 있는 거죠. 여기에 하늘에서 비가 돼서 자윤시켜버리고 있죠. 지금 을목을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 관운이 좋은 거 이 사주. 관이 손상됨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이 손상됨이 없는 사주입니다. 이게 혹자는 모묘파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으나 지지를 잘못 분석한 겁니다. 그거는 사와 묘목 이걸 오화 이 관계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묘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오묘파가 안 되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운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금은 무엇인가? 초봄에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시키는 글자란 얘기죠. 왜? 금극목이니까. 또 그 다행인데 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을목을 합을 하고 성장을 방해할 것 같으나 실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뭐 좋아졌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막 큰 대부대기다라고 보진 않죠, 이 사주는. 하지만 그래도 지지 글자나 청강 글자가 다 나름대로 해치는 글자가 있을 것 같으나 해치지 않는다. 이게 참 좋아진 명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여자 사주하고 정말 비슷해요. 그분은 남편이 좀 일찍 사망하셨습니다. 실제로 청강 구조가 달라요, 대신에. 근데 이 사주는 제가 왜 저기 했냐면 이게 사주가 이런 거죠.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묘고라는 말을 쓰는데 김일주 미토는 목이 묘가 됩니다. 그래서 간목의 묘가 되죠. 묘는 말 그대로 이제 성장이 멈추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게 운에서 맞을 경우에 임묘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술미형 뭐 이렇게 충미 맞을 때 임묘가 되는데 이 사주가 과연 임묘가 될 거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임묘가 되고 안 되고는 뭐 미토가 있으면 그럼 전부 다 임묘되나요? 모든 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잘 따져야 되는데 일단 이 사주를 보게 되면요. 묘월이죠. 묘월의 기토 똑같습니다. 묘월의 기토에 간목을 심었습니다. 지금 심었죠. 근데 분명히 궁통보감에 보게 되면 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합. 합을 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합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더 저기한 거는 여기 지금 경금이 딱 하나 버티고 있어가지고 관이 위태로운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걸 막 사망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이 위태롭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 좋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어떠어떠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떠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상담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사주를 가지고 당신 남편은 사망이야 해버리면 이 여자와 똑같은 사주가 60명인데 30명이네요. 반반 나누면 30명이 그럼 남편이 전부 다 사망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뭐 이게 대표적인 광고입니다. 을축일주, 병진일주, 김일주인데 제가 광고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렇죠. 을축이 되죠. 사유축이니까요. 그래서 병진은 수가 관이 되는 거고 이 미토는 목의고 진은 임계 묘가 됩니다. 축은 경신의 고가 되죠. 그럼 이렇게 광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느냐? 뭐 100% 없다라고 말은 못하나, 그것은 이제 운과 대운과 상대 배우자에 의한 해석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청강 구조가 문제가 있는 사주의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동태가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묘월 기토를 한번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월 기토를 한번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